오름에 집착하지 마라. 침묵하라. 나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옳게 살아왔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아는 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모임에 나가면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매번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내가 가봤는데 별로야.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그건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거든. 자식이 무언가 결정하려 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 경험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요, 선배님 말씀이 맞죠? 역시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더 많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주 조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줄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모임에서도 이상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변명 같은 말만 남기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등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도 점점 방문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 다음에 뵐게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피하고 있어. 이 사람은 바쁘다고 할 거야. 이 사람은 연락하기 불편해.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절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스님께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방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옳게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잔에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름에 집착하면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떠납니다. 나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평생 옳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옳다는 것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늘 옳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함께 있어줌입니다. 들어줌입니다. 나는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착은 말입니다. 스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물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도 붙어 있습니다. 자존심에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안다는 생각, 내 경험이 정답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집착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집착이 인연을 끊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말씀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름에 집착하면 인연은 떠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운동 시작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거든. 친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듯한, 지친 듯한 표정. 자식과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직하려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듯한, 지친 듯한 눈빛. 모임에서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끼어들었습니다. 거기는 별로야. 내가 가봤는데. 사람들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한, 불편한 침묵. 나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밀어냈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늘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내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그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자존심이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 집착이 외로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려놓아야겠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겠구나.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평소 같았으면 나는 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 요즘 반성 좀 했어. 응? 그동안 내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미안하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무슨... 친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좀 달라지려고 해. 한참의 침묵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나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요즘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평소 같았으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조언을 안 해? 나는 웃었습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들어주고 싶네. 친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날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 좋았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나는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래, 무슨 고민인데? 아들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정에서의 걱정을. 나는 그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이야기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물건에 대한 욕심만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에 대한 집착도 있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안다는 생각, 내 경험이 최고라는 생각, 그것이 모두 집착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 다른 선택을 해도 한번 해보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에서도 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손자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예전에는 손자도 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옳음보다 중요한 것. 어느 날 나는 다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신지요? 스님 말씀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죠.
스님, 나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있습니다. 빠르고 늦음이 없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보살님의 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옳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입니다. 옳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옳음을 지키려다 인연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인연을 지키며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옳은데 왜 이해를 못할까? 내 경험이 정답인데 왜 안 들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과 멀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함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경험을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늘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 내 경험이 정답이라는 생각.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상대가 원하는가? 조언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주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인연이 귀합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방법은 옳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해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인연은 깊어집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의 이유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옳음을 내세우느라 인연을 놓쳤다는 것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옳음보다 인연을, 주장보다 경청을, 가르침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옳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옳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언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옳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조언하고 언제 들어줘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주장하고 언제 양보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륜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여러분, 옳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연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옳게 살아왔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아는 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모임에 나가면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매번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내가 가봤는데 별로야.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그건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거든. 자식이 무언가 결정하려 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 경험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요. 선배님 말씀이 맞죠? 역시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더 많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주 조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줄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모임에서도 이상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변명 같은 말만 남기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등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도 점점 방문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 다음에 뵐게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피하고 있어. 이 사람은 바쁘다고 할 거야. 이 사람은 연락하기 불편해.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절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스님께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방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옳게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잔에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름에 집착하면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떠납니다. 나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평생 옳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옳다는 것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늘 옳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함께 있어줌입니다. 들어줌입니다. 나는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착은 말입니다. 스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물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도 붙어 있습니다. 자존심에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안다는 생각, 내 경험이 정답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집착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집착이 인연을 끊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말씀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름에 집착하면 인연은 떠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운동 시작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거든. 친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듯한, 지친 듯한 표정. 자식과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직하려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듯한, 지친 듯한 눈빛. 모임에서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끼어들었습니다. 거기는 별로야. 내가 가봤는데. 사람들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한, 불편한 침묵. 나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밀어냈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늘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내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그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자존심이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 집착이 외로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려놓아야겠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겠구나.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아, 그냥. 그럭저럭? 평소 같았으면 나는 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 요즘 반성 좀 했어. 응? 그동안 내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미안하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무슨... 친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좀 달라지려고 해. 한참의 침묵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나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요즘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평소 같았으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조언을 안 해? 나는 웃었습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들어주고 싶네. 친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날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 좋았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나는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래, 무슨 고민인데? 아들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정에서의 걱정을. 나는 그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이야기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물건에 대한 욕심만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에 대한 집착도 있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안다는 생각, 내 경험이 최고라는 생각, 그것이 모두 집착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 다른 선택을 해도 한번 해보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에서도 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손자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예전에는 손자도 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옳음보다 중요한 것. 어느 날 나는 다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신지요? 스님 말씀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죠. 스님, 나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있습니다. 빠르고 늦음이 없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보살님의 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옳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입니다. 옳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옳음을 지키려다 인연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인연을 지키며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옳은데 왜 이해를 못할까? 내 경험이 정답인데 왜 안 들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과 멀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함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경험을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늘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 내 경험이 정답이라는 생각.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상대가 원하는가? 조언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주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인연이 귀합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방법은 옳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해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인연은 깊어집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의 이유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옳음을 내세우느라 인연을 놓쳤다는 것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옳음보다 인연을, 주장보다 경청을, 가르침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옳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옳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언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옳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조언하고 언제 들어줘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주장하고 언제 양보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륜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여러분, 옳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연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